이번에는 플러그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플러그인은 GPT-4에서만 가능합니다. 플러그인은 기본적으로 챗GPT가 텍스트밖에 출력 못하는 한계를 뛰어넘고 챗GPT가 실시간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을 뛰어넘고 챗GPT가 외부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뛰어넘고 이렇게 챗GPT가 가진 한계를 뛰어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에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챗GPT가 프롬프트를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플러그인을 알아서 선택하고 결과를 출력해 줍니다. 우리는 플러그인을 채팅방에 적용만 시키면 챗GPT가 알아서 결과를 출력해 주는데요. GPT-4에서 플러그인 선택하면 화면처럼 GPT-4의 플러그인 선택하면 되고요. 그리고 왜 나는 플러그인이 없지? 라고 하신다면 사이드바에 세팅 앤 데이터에 베타 피처스의 플러그인 여기 기능을 활성화 시켜 줘야 됩니다. 플러그인을 선택하면 No Plugin Enables 여기를 클릭하면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3개까지 적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그인이 하나도 없는 분들, 아마 처음 쓰시는 분은 플러그인이 하나도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플러그인 스토어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양한 플러그인들이 있습니다. 여기 인기 있는 플러그인에 가면은 현재 인기 있는 플러그인들이 뭐가 있는지 나오고요. 여기 보면은 얼스 같은 경우에는 지도에 이미지를 생성해 준대요. 와우. 메이커 시트 같은 경우에는 CSV 파일을 만들어 준대요. 와우. 그리고 여기는 논문과 관련된 플러그인, 그리고 스마트 슬라이드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만들어주는 놈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엄청나게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New에 들어가면 여기도 엄청나게 많은 플러그인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필요한 거 선택하시면 되고, 제가 이미지 제너레이트를 검색했더니 여기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플러그인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플러그인을 선택하고 인스톨 누르시면 현재 무료로 설치할 수 있고요. 인스톨에 들어가면 네가 지금 설치한 플러그인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있고요. 만약에 삭제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눌러서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주로 요 3개를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플러그인을 어떻게 쓰는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워낙 많다 보니까 저는 제가 주로 쓰는 플러그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울프롬, 요 놈은 뭐냐면 울프롬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가 여러 가지 통계를 다루기도 하고 수학적인 계산도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울프롬에서 제가 첫 번째 할 수 있는 건 단순한 계산인 거죠. 이런 계산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약간 쓸데없는 답변까지 알려주긴 하는데 이렇게 답변도 나오고요. 그래프 그려달라고 요청을 하면 이런 그래프이고요. 이런 것도 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를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알려달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를 누르면 울프롬 알파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통계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교적 정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울프롬 알파가 워낙 이런 쪽에 유명한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지고 오는 거다 보니까 챗GPT의 단점으로 제공되었던 최신 데이터까지 울프롬 알파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심지어 이런 것도 돼요. 이산화황의 분자 구조를 알려줘 라고 하면 울프롬이 작동하고 이렇게 분자 구조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제가 울프롬을 통해서 플러그인에 그냥 관련된 내용만 물으면 텍스트가 아닌 다양한 형식으로 컨텐츠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놈을 3차원으로 만들 수 있을까? 궁금하면 그냥 물어보시면 됩니다. 위의 구조를 3차원으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 3차원 분자 구조라고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제가 제일 많이 쓰는 툴은 웹파일럿과 복스 스크립트입니다.
자, 일단 복스 스크립트부터 한번 해볼게요. 복스 스크립트는 유튜브의 내용을 요약하는 플러그인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1시간 전에 올렸던 이 영상, 환각 현상에 대한 영상을 복사하고 주소를 넣고 위에 링크를 요약해줘 라고 하면 이렇게 복스 스크립트가 돌아가고, 자, 이렇게 나오는데 간혹 이렇게 에러가 뜰 때가 있습니다. 아직 좀 불안정한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좀 이따가 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새로 고침 누르면 이렇게 다시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영상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 이야기하고 영상을 요약합니다. 조회수 30일. 슬프네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요약할 때는 복스 스크립트를 쓰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요약까지 필요한 사람이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또 다양한 걸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죠. 예를 들면 나는 디지털 마케터야.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5장짜리 카드 뉴스를 만들고 싶어. 톤앤 매너는 구어체, 유머, 이모지 사용으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네요. 이 제가 만든 영상이잖아요. 잘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자, 다른 거 한번 또 해볼게요. 이번에는 웹파일럿 한번 해볼게요. 얘가 하는 건 웹페이지, PDF, 데이터 뭐 여러가지 하는데 저는 주로 웹페이지를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얼마 전까지 네이버 뉴스가 안 되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 기사를 복사해서 붙여넣고 위에 링크를 요약해줘 라고 하면 웹파일럿이 돌아가고 요렇게 요약돼주고 포인트도 집어주네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여기까지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얘를 또 가지고 가공할 수 있겠죠. 나는 유튜버고 1분 이내에 쇼츠 컨텐츠를 만들고 싶어. 위의 내용을 활용해 쇼츠 대본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프롬프트가 좀 단순하고 심플해서 결과가 뭐 그렇게 좋진 않지만 이렇게 뉴스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형식의 컨텐츠를 쓸 수도 있습니다. 제 홈페이지 감자나라 AI에서는 프롬프트 부분에 외부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프롬프트들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카드 뉴스 만들기. 요 프롬프트에 5번에 보시면은 카드 뉴스를 만들 원본 URL 텍스트를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CNN 뉴스를 카드 뉴스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제 프롬프트 너는부터 하자까지 복사하고 복스 스크립트가 설치된 플러그인 환경에서 붙여 넣어주면 질문에 답변을 해볼게요. 1번부터 4번까지는 다 입력했고 5번이 텍스트를 넣어달라 라고 하니 요 동영상 공유 눌러서 URL을 복사하고 그리고 붙여 넣어 주면 플러그인이 작동을 하고 영어로 된 기사이지만 한글로 요렇게 잘 나옵니다. 자, 이렇게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프롬프트를 짜서 활용하신다면 좀 더 다양하고 생산적으로 챗GPT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플러그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각각의 플러그인, 그 중에서 또 괜찮은 것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은 제가 플러그인은 이렇게 쓰면 돼. 그리고 내가 자주 쓰는 플러그인은 이런 거야. 요런 정도로 소개해 드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Advanced Data Analysis. 아직 발음하면서 좀 어색하긴 하네요. Advanced Data Analysis. 옛날 이름은 코드 인터프리터였습니다. 전 요 이름이 더 좋긴 한데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뀌면서 뭐 기능이 특별히 바뀐 건 없어요. Advanced Data Analysis의 역할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챗GPT의 채팅창에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면 챗GPT가 판단을 해서 야, 이거는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한테 맡기는 게 더 낫겠다 라고 하면 파이썬을 호출합니다. 그리고 파이썬을 통해서 결과값을 내는데요. 여기서 놀라운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적어놨지만 자동으로 디버깅을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요. 그러면 챗GPT가 야, 이거 파이썬을 사용해야겠는데? 라고 파이썬을 호출을 해요. 그러면 파이썬이 코딩을 하고 결과를 내는데 코딩을 하고 결과를 내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파이썬이 야, 이거 잘못됐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다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거 잘못됐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한번 해결해 볼게요 라고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기면 또 해결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이 프롬프트가 요청한 결과값을 만들어 준다. 이게 어드밴스드 데이터 애널리시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챗 GPT에 들어왔고요. 여기서 GPT-4의 어드밴스드 데이터 애널리시스를 선택하면 됩니다. 왜 나는 없어? 하는 분들은 사이드바에 여러분들의 이름 그리고 세팅 앤 베타 피처스의 어드밴스드 데이터 애널리시스를 켜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드밴스드 데이터 애널리시스의 몇 가지 특징들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파이썬이 할 수 있는 걸 대부분 다 할 수 있어요. 일단 여기 더하기 눌러서 제가 업로드할 파일인데요. 요런 파일을 열기를 눌러서 요렇게 업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데이터 파일 뿐만 아니라 이런 이미지도 이렇게 업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파일을 첨부할 수 있다. 이게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파일을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단 더하기 눌러서 이 파일을 업로드 할 건데 보시면은 감자나라.jpg입니다. 요렇게 업로드 하고요. 이 파일을 png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면 jpg 파일을 png로 바꾸고 다운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면처럼 png 파일이 다운로드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화면처럼 파일도 잘 열립니다. 자, 그리고 요런 것도 됩니다. 제 감자나라 홈페이지에 블로그 글쓰기 버전 2.0이 있습니다. 요 프롬프트를 너는부터 하자까지 복사해서 챗 GPT의 데이터 애널리시스 모드에서 일단 붙여 넣어 줍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해주면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을 넣어주면 이렇게 블로그를 작성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저는 블로그 제목은 3번으로 할 거고요. 본문은 조금 더 늘려서 볼게요. 자, 요렇게 수정 요청을 잘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이 파일을 어드밴스드 데이터 애널리시스를 통해서 위의 내용을 워드 파일로 출력해 달라고 하면 자, 그러면 블로그 내용을 워드 파일로 저장했다고 뜹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클릭을 하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고 열어볼게요. 열어보면 화면처럼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와우, 괜찮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파일은 안 되지만 이런 간단한 워드 파일, 텍스트 파일, 그리고 뭐 JPG를 PNG로 바꾼다거나 이런 간단한 것들은 쉽게 출력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GPT-4에서 어드밴스드 데이터 애널리시스 모드에서 파일을 업로드할 건데 CSV 파일을 업로드해서 이 파일의 사용자 데이터는 모두 몇 개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파이썬이 작동하고 자, 보시면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런 원인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요렇게 바꿔서 한번 해볼게 라고 하고 이제 내가 원하는 값을 줬습니다. 사용자 데이터가 모두 몇 개냐 라고 했을 때 31개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은 지가 알아서 수정을 해줍니다. 굉장히 좋죠. 그리고 여기 finished working 있잖아요. 여기 클릭을 해보면 지가 이렇게 파이썬 코드를 짭니다. 파이썬 코드를 짜고 자, 이렇게 에러가 났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시 코드를 짰어. 그래서 결과가 31개 났네 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눌러보면은 코드를 어떻게 짠지가 나오게 됩니다. 앞에 워드 파일 출력한 것도 여기 show work을 눌러보면은 요렇게 코드를 짰구나. 자, 그리고 제가 어드밴스드 데이터 애널리시스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기능인데요. 이때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냥 파이썬을 통해서 결과를 받을 때는 한글을 써도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래프라던가 어떤 이미지로 출력할 때는 아직 한글이 깨져서 나옵니다.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더하기 눌러서 요 데이터를 한번 제가 읽어 볼 거고요. 그리고 어떤 소스 매체에서
전환이 가장 많이 나왔는지 그래프로 그려달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일을 열었고요. 그리고 이 파일에서 세션의 소스 매체와 전환 건수를 표로 출력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문제가 발생한 건 지가 알아서 해결을 해주고, 문제가 발생한 건 이런 원인이니까 내가 요렇게 할게요 라고 해서 문제를 해결했고요. 그리고 show work을 눌러보면 자, 요렇게 결과값도 나옵니다. 요게 아직 저도 정확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바로 채팅창에 표를 그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화면처럼 이렇게 결과로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이제 위에 표를 막대 그래프로 그려줘. 그러니까 요 표를 막대 그래프로 그려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러면 나오는데 일단 여기 네모 있죠, 네모. 요게 한글이 깨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을 모두 영어로 바꿔달라고 했고, 그리고 그래프를 조금 더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자 숫자가 12하면 모두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파이썬이 돌아가게 되고, 자, 요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깨진 부분이 다 한글로 잘 나왔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10 이하를 모두 삭제했기 때문에 위의 그래프보다는 좀 더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어드밴스드 데이터 애널리시스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복잡한 계산도 파이썬을 통해서 굉장히 잘 해줍니다. 여기서 잠깐 팁을 드리면 울프럼 알파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매스 인풋이 있고요.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수학식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y는 요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수학은 잘 몰라요. 그냥 놓도록 할게요. 요렇게 하고 는 누르면 여기 인풋 부분 있잖아요. 인풋. 여기에 플레인 텍스트라고 있습니다. 요거 누르면 여기가 있습니다. 요걸 복사해서 챗GPT에 집어넣고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하면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뭔가 복잡한 수식을 사용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울프럼 알파의 매스 인풋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수학의 형식을 선택해서 입력하신 다음에 그리고 인풋 부분에서 플레인 텍스트 하셔서 여기 부분을 카피하셔서 챗GPT에 붙여 넣으시면 된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이 어드밴스드 데이터 애널리시스를 쓰실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아까 지금 이 영상을 찍으면서 간헐적 단식 관련돼서 워드 파일 다운로드 해달라고 요청했던 채팅창인데요. 시간이 한 20-30분만 지나고 이 채팅창을 쓰지 않으면 이렇게 더 이상 다운로드 못한다, 요런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편집도 불가하고 요걸로 다양한 작업들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파일을 업로드 하셨으면 지금 바로 이 파일에 대한 편집을 끝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어드밴스드 데이터 애널리시스가 이 파이썬의 기능을 가져오긴 하지만 전체가 사용되는 게 아니라 아주 일부분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파이썬의 간단한 기능들을 사용하는 것들은 뭐 크게 상관이 없지만 이걸 통해서 뭔가 복잡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한다거나 혹은 파이썬의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복잡한 분석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너는 어떻게 쓰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데이터를 가공할 때 많이 씁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업로드할 데이터가 요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 제목 한글을 영어로 바꿔달라고 요청할 거고, 전환 옆에 전환율이라고 만들 거고, 사용자 수 대비 전환이 몇 개가 왔느냐를 전환율에 나타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용자 숫자가 10 이하는 모두 삭제해달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퍼센테이지에는 퍼센트 달아달라고 하고, 이런 몇 가지 소소한 작업들을 해볼게요. 자, 파일을 불러왔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네가 할 일은 이거야 지정해 줍니다. 나는 디지털 마케터고 퍼포먼스 마케터 관점에서 데이터를 분석해 주고 너는 내가 좋은 마케팅 성과를 얻도록 하는 게 너의 목표야 라고 넣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CSV 파일을 업로드하면 아래와 같이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첫 행은 모두 영어로 바꿔주고
전환열 옆에 오른쪽에 전환율을 추가해 주고, 이때 전환율은 사용자 수 대비해서 전환 건수를 %로 표시해 주면 돼. 내가 읽기 쉽도록 1000의 자리가 넘는 자리는 쉼표를 해 주고, 소수점 이하의 값이 없을 때는 표시하지 말고, 있다면 둘째 자리까지 표시해 주고, 또 제 항목 중에 참여율이라고 있거든요. 참여율은 %로 표시해 주고, 세션 소스 매체의 사용자가 10이면 삭제해 주고, 표 안에 있는 한글은 모두 영어로 바꿔 주고, 표 밖에 있는 설명은 한글로 작성을 해 주고, 위의 조건을 반영해서 표로 출력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데이터 가공을 할 때 이렇게 넣어야 좀 제가 읽기 좋은 형식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프롬프트들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일을 읽는 도중에 에러가 났지만 수정을 했고, 그리고 네가 시킨 거 이렇게 한번 반영해 볼게 라고 하고 있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표가 바로 채팅창에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화면처럼 이렇게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엑셀 파일로 출력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출력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표에서 소스 매체와 사용자 수를 막대 그래프로 그려주는데, 색깔은 연한 무지개색이 좋아. 약간 연한 무지개색이 무지개떡 색깔이 납니다. 제가 좋아하는 색깔입니다. 그리고 막대 끝에 숫자를 넣어서 제가 좀 알아먹기 쉽게 표시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오류가 났는데 내가 수정할게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연한 무지개색이 아닌데, 가끔 프롬프트를 빼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좀 낫네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드밴스드 데이터 애널리시스를 써보니까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시간을 많이 아낄 수가 있고요. 엑셀로 구현하려고 하다가 함수 때문에 못하겠다, 이런 것들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때려놓고 챗GPT한테 적절한 인사이트를 요청해도 꽤 잘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다양한 시각화, 차트라던가 다양한 형식의 그래프를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를 또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보고서나 다른 형태로 또 만들어 달라고 하면 또 만들어 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드밴스드 데이터 애널리시스를 써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커스텀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GPT-4에만 제공되다가 얼마 전부터 3.5, GPT-4 모두 다 제공해주고 있는 기본 기능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무료 버전에 접속을 했고요. 좌측 하단에 여러분들의 프로필명 눌러보시면 커스텀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커스텀 인스트럭션을 클릭하면 자, 이렇게 나오고요.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간단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 첫 번째 칸은 여러분들의 역할 혹은 챗 GPT한테 시킬 역할을 이야기해 주면 되고요. 여기는 출력 형식 혹은 사전 정보 이런 것들을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쓰는지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커스텀 인스트럭션이 적용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챗 GPT 원리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하면 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요 답은 딱히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프롬프트가 구리기 때문이죠. 어떤 부분이 구리냐?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연필 모양 눌러서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느냐, 일단 챗GPT한테 역할을 부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초등학생이야,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챗GPT에 대해서 알려줘. 이때 구어체, 유머, 이모지를 사용해 달라고 했고요. 글의 구성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구분해 줘 라고 했고요. 그리고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 줘 라고 했습니다. 한번 세이브 앤 서밋을 눌러보면 자, 요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맨날 초등학생이야, 그리고 톤 앤 매너는 맨날 요걸로 할 거야, 그리고 글의 구성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할 거고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거야, 요건 바뀌지 않아요. 항상 바뀌는 건 챗GPT 원리에 대해서 알려줘, 자동차 원리에 대해서 알려줘, 비행기의 원리에 대해서 알려줘,
요런 질문 내용만 바뀌는 겁니다. 이럴 때 매번 채팅창에 나는 초등학생이고 구어체, 유머, 이모지를 사용해줘 이렇게 맨날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때 커스텀 인스트럭션을 사용합니다. 자, 사이드바 열고 여러분들의 프로필명 커스텀 인스트럭션 눌러주고 지금 비활성화 되어 있는 건 Enable for New Chat이 비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거를 키고 그리고 역할 부여 나는 초등학생이야 라고 했고요. 하나 더 추가해주면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것이 너의 목적이야 라고 했고요. 답변을 할 때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줘. 구어체, 유머, 이모지를 사용해줘. 글의 구성은 소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해줘.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줘 라고 넣었습니다. 그리고 세이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뉴챗에 들어가서 현재 저는 무료 버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료 버전도 되고요. 여기에서 자동차의 원리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하면 자, 보시면은 제가 미리 설정했던 커스텀 인스트럭션의 프롬프트에 맞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요거밖에 입력을 안 했는데 알아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마우스를 여기 갖다 대면 이 채팅방에 적용이 된 커스텀 인스트럭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거죠. 비만의 원인은 뭘까? 라고 물어보면 역시 상단에 커스텀 인스트럭션이 적용이 되면서 초등학교 수준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길진 않네요, 답변이. 요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이 채팅창에 적용할 역할이나 출력 형식이 있으면 커스텀 인스트럭션을 쓰시면 되고요. 간혹 나는 이 채팅방에는 커스텀 인스트럭션 안 쓰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의 프로필명 그리고 커스텀 인스트럭션 그리고 요 놈을 끄면 됩니다. 그리고 세이브 하고 그리고 비만의 원인은 뭘까? 똑같이 물어보면 이제 다른 톤 앤 매너와 다른 형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역할과 출력 형식이 있으면 커스텀 인스트럭션에 적용을 해 주시면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럼 너는 어떻게 쓰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었습니다. 여기는 역할 부여 및 목표 선정이 있고요. 여기는 출력 형식에 대한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저는 한영 자동 번역의 요 커스텀 인스트럭션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영 자동 번역 프롬프트가 들어있는데 요 놈은 제 홈페이지에 한글 영어 자동 번역 프롬프트 여기 내용을 넣었습니다. 자, 한번 적용을 해보죠. Enable for New Chat을 켜놓은 상태에서 이제 간헐적 단식을 설명해줘 라고 하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글 입력, 영어로 번역, 그리고 영어로 답변 1을 한글로 다시 출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커스텀 인스트럭션이 적용되어 있다 라고 나와 있죠. 또 다른 채팅창에서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아이폰과 갤럭시의 브랜드 마케팅 관점에서의 차이점을 설명해 달라고 입력을 하면 마우스 여기 갖다 대면 커스텀 인스트럭션이 적용이 돼서 이렇게 한글로 질문, 영어로 번역해서 질문해주고 영어로 답변해준 걸 다시 한글로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것, 이런 것들을 커스텀 인스트럭션에 저장해 놓으면 쉽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